자, 이 질문의 빈도수로 따지자면은 엄청나게 들어온 질문이 있습니다. 사실상 1등. 불황이라는 얘기 여기저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뭐 신문 뉴스에도 그렇고 부동산 시장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경기적 상황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 내가 지금 시작해도 될까? 이 불황에서 업을 하는 게 맞을까? 고민을 많이 하시던데 이 현업 중개사로서 불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김 씨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은 늘 사이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좋을 때도 있으면 나쁠 때도 있고요. 네. 나쁠 때가 있으면 좋을 때가 있기 때문에 저점 회복 상향 정점 후퇴 하향. 네네네네네 그런 것들이 경험이 되어야 또 계속 이 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움츠릴 거는 아니고요. 불황이어도 뭐 오늘만 장사하고 말 게 아니기 때문에 꾸준히 잘 버티시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죠. 자, 이거는 이제 교과서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네네. 솔직한 속마음으로 수입 줄었잖아요. 줄었죠. 많이 줄었죠. 많이 줄었죠.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게 고정급이 다 들어오는 것도 아니라 네. 내가 영업하는 것만큼 들어오는데 네, 벌어놓은 걸로 버티는 거죠. 작년에 벌어놓은 거, 재작년에 벌어놓은 거. 네네. 근데 그 버틸 힘이 없이 처음에 시작하려는 사람은 그러면 뭐 기존에 돈이 좀 비축해놔야 되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제가 어떤 일을 처음에 시작을 할 때 흔들리지 않고 안정감 있게 일을 진행해 나가려면 기본적으로 사무실 운영비, 예, 그리고 짧게는 6개월 해도 1년 정도는 좀 갖고. 수입이 없어도 약간 버틸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일단 뭐 월세가 아주 고가로 뭐 500 이상씩 되는데 같으면 좀 곤란하겠지만 뭐 한 100 얼마대, 200만 원 100만 초반대 원대 정도 예, 된다고 하면, 그리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첫 계약이 이루어지고 잔금에서 중개부수가 들어올 때까지는 2달 반에서 석 달이 정상 기간이거든요. 일반적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석 달을 내가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고요. 돈을 못 벌더라도. 그렇죠. 그리고 요즘 같은 경기가 이제 불황인 경우에는 장점이 또 있어요. 권리금이나 월세가 조금 조정될 요량이 있습니다. 인수를 한다는 전제 하에. 이렇게 불황기에는 중개업소, 뭐 폐업 소식도 좀 꽤 있고. 많죠. 그럼 중개업소가 실제로 되게 싸게 나오나요? 좋은 것들이? 나옵니다. 실제로 뭐 1억 3천, 1억 5천 권리금이 됐던 것들도 뭐 7, 8천, 6천 이렇게 거래가 되죠. 그래서 그걸 치고 잡고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때 이제 버틸 힘이 있다면 상승기를 탔을 때는 진짜. 그리고 개인적인 의견이긴 한데 부동산이라는 거는 금리의 과장 영향을 많이 받는 업이긴 하지만 아파트 가격이 막 올라서 경기가 좋아서 매도 활동이 좋을 때와 경기가 안 좋아서 바닥을 칠 때도 현금 가지신 분들이나 뭐 여러 가지 또 누릴 수 있는 게 또 저점인 시장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개사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경기가 좋다고만 벌 수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뭐 10억짜리 아파트가 7억, 6억, 10억에 거래가 된다면 그 안에서도 또 조정 범위 안에서도 또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저점이라고 생각을 하면 돈 가지신 분들이 그때를 노리고 사실 것이고, 그리고 계속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면 또 더 오르기 전에 빨리 사야 된다 그래서 또 돌아갈 것이고. 가격 상승에 대한 예상을 그렇죠. 수요곡선 우측으로 이동시키죠. 예. 그래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와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거는 늘 돼 있어야 된다고 봐야지, 경기가 안 좋다고 막 다운되고 경기가 좋다고 막 파이팅되고 이럴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황이라는 그 개념을 좀 잘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불황이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영업이 안 된다. 뭐 손님이 수입이 없다. 손님이 없다. 수입이 없다. 이건데 실제로 뭐 불황이라고 하면 계약 빈도가 이제 낮아진 건 맞습니다. 손님이 그렇다고 해서 준다, 그렇게 체감을 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그렇죠. 왜냐면 방학 때는 또 수요가 그죠. 생기고. 또 뭐 신혼부부 전세라든지. 그렇지. 그래서 저는 이 불황이라는 단어를 부동산마다 국지성, 지역마다 국지성. 다르다. 부동성에 기인합니다. 국한된 지역시장. 그 국지성에 기한다면 신혼부부를 많이 모이는 뭐 신도시라든지 당연히 또 지금 시즌에 신혼부부들이 또 몰리게 될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는 금리. 이런 건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체계적 위험. 체계적 위험은 전체 위험이다가 키워드예요. 개공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포지션에 내 사무실을 차리느냐, 이제 그것도 중요하다 봅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불황이라고 상가가 불황은 아니거든요. 업종별로 호황 불황이 그렇죠. 그렇기 겹치거나 이렇게 때문에 되죠. 저 같은 경우도 추석 전에 8월에 7월에 계약이 좀 올라왔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추석 지나고 보통 우리 대목이라고 하죠. 대목 전에 장사가 안 되고 대목 후에는 좀 될 줄 알았는데 아파트 수요가 확 줄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뭐 소주로 마음을 달래면서 어떻게 하지 맞죠? 울었죠?
울었습니다. 전에서 울었습니다. 눈물이 나면 울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것도 아침에 눈물이 나면 울어야 된다? 아침에. 최악이다 진짜. 아 어떻게 그런 10시에 누나 나온다. 근데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또 운이 좋게 11월에 상가가 터졌습니다. 뭐 이거 수치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또 누나한테 또 이야기했죠. 웃으면서 누나 내 지금 중개보수 제일 큰 거 찍었다. 얼마냐? 3,500. 한 번 11월 3,500 찍었습니다. 상가로. 야 나는 내 최고는 5,000인데 라고. 절대적 불황은 맞는 것 같긴 해요. 지표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안에서 상대적으로 영업을 하시는 분들 뵈면 이렇게 근데 어떤 분들은 진짜 만나면 힘들다고 합니다, 실제로. 네. 근데 잘하시던 분들이 근데 지역적인 특성도 많은 것 같고 물건적인 특성도 많은 것 같고. 맞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시기에 접근을 하려면 나름 또 다양한 분석들이나 준비들이 더욱 필요한 건 맞죠. 네, 맞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들어오지 말라 이런 게 아니고요. 들어와서 여기서 또 값싼 중개업소를 내가 선택할 수도 있고 사실 목 좋은 데 들어가서 권리금 주고 들어가면 돈 엄청 들잖아요. 네. 근데 그런 업소들이 이제 매물로 나와서 또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사실 여러분 이 들어오면 이렇습니다. 이게 현실이. 그러니까 항상 주변에서 뭐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저는 뭘 해도 어려울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럼 뭐 마트가 좋습니까? 뭐 치킨집이 잘 됩니까? 술집이 잘 됩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요. 경기가 불황이면은 힘든 건 맞지만 거기에 알맞은 전략과 분석으로 대비하시면 충분히 헤쳐나가실 수 있습니다. 사실 내가 느끼지도 못하는 부동산 업계의 불황이라는 그 모호한 그 불확실성에 기대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런 영상 보시고 이런 분석들, 정보들 들으시면서 차분하게 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우리가 중개업 속에 들어와 있다면 금리라는 거 외에는 아까 뭐라 그랬죠? 금리는? 체계적 위험. 그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 외에는 흔들리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혼부부는 계속 생겨날 것이고 방학이 되면 이사 이런 거 집을 어떻게 안 구하겠어, 사람들이. 그렇죠. 근데 이제 임대차 갱신 청구권 때문에 네. 4년으로 좀 늘어난 네. 그런 거는 좀 있을 수 있으나 어쨌든 순환은 될 수밖에 없거든요. 매도를 하든 임대차로 다시 얻던.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들은 내가 어떤 신념을 갖고 흔들리지 말고 사실 금리 외에는 제가 뭐 어떻게 할 수 있고 거기에 휩쓸려 봐야 될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저는 그거 외에는 흔들릴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막 세법 개정 이런 거에는 좀 예민한. 그 질문이 이따 나오니까 진행은 좀 제가 하도록 할게요. 좀 리액션만 분수에 맞게 좀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불황한데 물론 이제 저도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자고 일어나면 실거래가는 항상 뜹니다. 누가 하는지 맞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평화로운 이 중개시장인데 그리고 제일 이제 그거 할 때가 이제 제가 찍었던 제가 노리고 있던 물건이 거래가 됐다라고 하면 그렇게 마음이 아플 수가 없어요. 상실감이 크죠. 네. 자, 전쟁이네요, 이거. 네, 그럼요. 굉장히 화가 납니다. 반대로 한 20개, 30개 중개사에서 가지고 있던 물건을 내가 거래 완료를 누른다. 그 짜릿함. 그리고 이제 다른 중개사에서 그거 누가 팔았어? 내가 양타 쳤는데. 근데 아무도 말 안 해. 그걸 팔았대? 나갔나 누가 보네. 했겠죠. 이렇게. 나가는 네. 정치만. 진짜 그 불황이라는 두 글자에 너무 본인을 억눌러 가지고 용기 내지 못하거나 출발하는데 주저하시는 분들은 꼭 힘내서 대신에 준비를 좀 차곡차곡 차분하게 해서 이렇게 좀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이 질문도 많이 하더라고요. 생초예요. 경험 없어요. 한 번도 못 해서 근데 내가 개공을 해. 그러면 왠지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뭐 물어보면 엄청 불안할 것 같아. 아니 세법 공법 배웠지만 그건 시험 보려고 배운 거고 막 세율 물어보고 막 공법 물어보고 막 이러면 민법 심지어. 그럼 이런 거에 대한 꿀팁 있습니까? 혹시 대처하는 방안들? 있습니까? 저는 조견표. 조견표. 시험을 위해서 외웠던 것들, 뭐 용적률, 뭐 건폐율도 있을 거고, 뭐 세법, 세율, 양도세, 뭐 기본 세율, 뭐 일본 외우겠지만은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제공하는 조견표의 책상에 떡하니 이제 있으니까. 그 기본 컨닝 페이퍼. 그렇죠. 근데 하다 보면 그것도 외우게 되더라고요. 어차피 하는 물건이 정해져 있으니까. 정해져 있으니까요. 우선 이제 물어보는 거죠. 집에 몇 채가 있습니까? 한 채. 1.2%, 8호 이하, 8호 이상은 2.3. 뭐 바로바로 나오죠. 집이 세 채, 12%. 취득세 정도는
지금 이분이 공부하실 때 이런 거 하나도 안 해오셨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제가 밥, 한장하는 줄 밥벌이를 하려면 다 자동으로 나오죠. 계산 문제도 막 풀 것 같아. 근데 이제 우리가 상담할 수 있는 거는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서 선을 넘으면 또 너무 세무사도 위험한 일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질문이 있을 때 모르는 건 모른다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아. 예, 예. 그러니까 모르는 게 창피한 게 아니에요. 워낙에 이제 법 규정도 많이 되고 우리가 또 아는 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럼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 물건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매매를 하면은 제가 세금 문제랑 이런 건 어떻게 되나요? 요즘 너무 법 개정이 많이 돼서 제가 알고 있는 게 틀릴 수 있으니까 제가 일단 세무사랑 전화해보고 알고 있는 게 틀릴 수도 있어요. 모르면서. 절대 모르지 않는 거짓말, 척을 해요. 거짓말 한번 구라 한번 치고. 저는 모르는 게 없는 사람이죠. 아, 근데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세무사랑 통화해보고 그렇죠, 말씀드리겠다. 그렇죠. 아, 세무사 찬스가 있네. 있죠. 법무사도 마찬가지. 세무사, 법무사는 어디서 만나 근데? 인사들 많이 오십니다. 같이 아, 협조하자고. 우리 업소로? 네네네네. 아. 그리고 이제 그 명절 때 되면 늘 올리브 오일이나 올리브오일. 생명간장 같은 것도 늘 생명간장? 제공을 해주시고. 아. 네네네. 양도신고가 몇 년 전만 해도 의무사항이었기 때문에 양도신고를 반드시 했어야 됐어요. 양도세가 없어도. 그러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세무사랑 통할 일은 많지는 않고요. 그냥 이쪽으로 상담해 보세요. 그리고 명함을 보내드리는 정도. 그쪽에서 그러면 그쪽에서도 영업하시겠네. 네, 하시겠죠. 네, 네. 그리고 법무사 같은 경우는 제가 사실은 이 중개업을 하면서 통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상속 문제라든지 예. 임대차를 놓으면서 소유주가 뭐 그쵸. 외국에 가 있다거나 그쵸. 그랬을 때 뭐 위임장이라든가 네. 그리고 기본 틀 외에 또 추가해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법무사랑은 통화가 좀 많이. 내가 그걸 다 할 필요 없다. 사람을 쓰면 된다네요. 거기 그렇죠. 지식을 빌릴 수 있으니까. 네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근거가 있는 분들과의 통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강 씨도 마찬가지로 세무사 법무사 찬스? 그죠. 근데 제가 아는 지식에 있어서 일단 이야기를 정보를 줬을 때는 100%또 확신을 주면 안 되고 항상 더블 체크를 해라고 말씀드리죠. 그렇죠. 이게 물론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잘 아는 중개사, 정확한 정보를 주는 중개사에게 뭐 끌릴 수도 있겠지만은 위험 부담까지 안으면서 그쵸. 그걸 이제 할 필요 없다고. 그거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면 나중에 책임이 그렇지. 네가 그랬지 않느냐. 네가 비과세라며 세금 9천만 원 나한테 네가 낼래. 이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구청에서는 주로 뭘 물어봐요? 구청에는 뭐 실거래 같은 거 혹시 이제 다시 보완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요즘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실거래 신고할 때 이제 많이 익숙해졌지만 초반에는 실거래 신고가 의무화됐을 때 굉장히 통화를 많이 했었죠. 이건 진짜 내 입장에서 면피가 되겠다. 네. 그렇잖아요. 네, 네, 오피셜하게 네. 거기서 얘기한 건데. 그리고 그분들도 똑같이 모르면 제가 확인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다 모르는구나. 네네네네네. 그리고 그분 막 열심히 이제 법전 찾습니다. 혹시 또 그분도 법이 얼마 전에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구청 전화해본 적 있어요? 예, 저는 가끔 전화하는 게 이제 취득세 때문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취득세 정해져 있지만은 상가주택이라든지 뭐 주택 같은 경우에는 땅하고 건물하고 안분으로 이제 취득세가 이게 매겨진 경우가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 안분을 이제 구청에다가 이제 번지를 알려주면 이제 몇 대 몇으로 이제 안분해서 취득세를 정확하게 이제 계산해 주시죠. 예.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 매매를 할 때 단독 매매? 불법 건축물 표시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예. 예,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구청에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되는 것도 있죠. 서스럼 없이 전화해라. 근데 요새 인터넷에 막 쳐보고 그거 옛날 정확하지 법이나. 않을 수 그치, 있어요. 그치. 네. 이건 여러분 검색 찬스 쓰시면 안 돼요. 네. 네. 확실히 그건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본인은 근데 사실은 뭐 구청, 세무사, 법무사겠지만 여기다 전화했잖아요, 다. 그렇죠. 네. 거의 뭐 다산 콜센터잖아요. 지금은 울기도 하고 지가 다 만들어 놓고 누나 추가할 거 있나? 요 정도. 아, 그러니까 그전에는 아예 폼 자체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였는데 지금은 반말하면서 예. 누나 이거 받고 추가할 거 있나 없나? 강호동 씨하고 전화. 근데 아주 잘하십니다. 진짜 잘하세요. 진짜 베리 나이스. 키웠네. 네, 많이 키웠어요. 아유, 그러면 강 씨, 언제부터 좀 그래도 내가 이 바닥에서 내가 괜찮다 싶으셨어요? 정말 아직까지도 배가 고픕니다. 아직까지. 아까 배고픈 거 말고요. 뭐 밥을 먹어서. 저기 제 질문. 야, 죄송해요. 부산에서 오셨는데 밥을 안 먹여가지고 내가 어디 가서 나 중개업 좀 한다. 네. 초보에서 벗어나는 느낌? 어느 정도 소요되셨나요? 그 정도 한 1년 정도. 는 걸린다. 예, 그 정도는 됐던 것 같습니다. 일단 물론- 질문의 정도가 해를 달리하고 달을 달리할수록 질문의 질과 퀄리티가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그러니까 네. 계속 공부하고 성장하고 네네네.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게 뭐냐면 본인이 계약을 계속 진행을 하다 보니
알고 싶은 것들과 부딪히는 것들이 더 많아지시는 거예요. 아. 그 질문도 훨씬 많아지고. 그치, 아는 게 많아질수록. 그렇죠. 누나 계약을 하면 계약금은 얼마고 이런 질문이었다가 취득세, 양도세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하고 부부 공동 소유일 때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집이 두 채인데 이런 질문들. 뭐 조금 이제 퀄리티가 조금씩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 주변에 지인 중에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처음에는 좀 죄송하더라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겠네요. 네,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도움을 드리는 거를 그렇게 크게 어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네, 충분히 분당 얼마? 500원. 저는 아직 중개권이 짧아서 네. 정말 그러기야? 3년이나 하신 분이 그러기야? 항상 부산에서 내가 부산에서 아, 우리 진짜 방문각 이해가 수업 듣고 합격했다. 나 이제 오픈하고 싶은데 조언이 필요하다. 찾아가도 됩니까? 예, 가능합니다. 지금 생각 좀 하셨거든요. 네, 예, 처음에 오픈하기 전에 동네에 돌아다니면서 예, 했습니다. 우리 동네를 어. 이제 개업을 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네. 근처에 중개업소에 이제 들어가서 내가 이렇게 할 거다. 이제 조언을 얻으러 왔다. 모르는 데죠. 그렇죠. 근데 중개업소가 있어. 예. 근데 그 뚜벅뚜벅 들어가서 사장님 저 개업할 거예요. 예. 그건 아니고 이제 제가 들어갔을 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손님으로 손님인 줄 알고? 하실 거고 이제 상가를 알아보러 왔다. 어. 이제 거기서 출발하는 거죠. 하다가 이제 무슨 업을 할 거냐. 그래서 사실은 뭐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자격증을 획득하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럼 사장님 뭐라 그래요? 부동산 한다 그러면 어차피 본인도 이제 중개를 해야 되니까. 이제 꺼지라 하는 했어. 꺼지라 했다고? 처음에는 이제 포장하지 마 이게 막. MSG 조금만. MSG 치지 마. 조금만. 어. 또 뒤에 한 두세 번 찾아간 걸로 기억합니다. 귤도 사가고 딸기도 사가고. 아 이것도 신기해요. 실제로 도움을 많이 받으셨고 굉장히 럭키한 케이스셨죠. 그것도 이분의 진정성이 통했다고 보는 거예요. 야 근데 이게 되게 용기다. 네. 나 같으면 못해요. 저렇게. 제가 이 얘기를 저한테 했을 때 그게 가능하다고라고 했어요. 근데 하시더라고. 그 분께서 너무 좋으셨습니다. 용기도 많이 주셨고 그분이 또 더 대단한 게 뭐냐면 그분 사무실에서 불과 100m도 안 떨어진 곳에 제가 개업을 했습니다. 약간 양아치. 요거 약간 양아치. 양아치. 안녕하세요. 그리고 칼 쓱 찌른 거 아니야 이렇게. 지금은 이제 제가 만약 공동중개가 생기면 그분한테 우선적으로 최우선을 전화드립니다. 그분이 사람을 얻긴 얻었네. 네네네. 우리가 늘 하는 말이죠. 어느 업계나 마찬가지지만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아군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군으로 잘 만드신 거죠. 그 당근 부동산이니까 다 메이드가 돼 있던 부동산이죠. 그렇죠. 그 당근 부동산은 누구한테 중개를 받은 거예요? 그것도 이제 그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고 나오다가 우연히 이 공실인 또 사무실 하나를 봤어요. 거기에 전화를 했더니 전화 받으신 분께서 뭘 할 거냐라고 물어보시길래 중개업을 할 거다 했더니 잠시만 본인 사무실에 좀 와줄 수 없겠냐고 했더니 이제 그분께서 이 사무실 입소하는 거 어떻겠냐. 그러니까 그래 지금은 이제 다 나도 내놓고 싶으니까 내 거에서 해라. 빈상가 맨 땅에 해징하지 말고 자료 있는 내 거 인수해라. 괜찮은데? 괜찮아요. 괜찮은데? 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진정 고민이 들어갔죠. 그때 하루에 나랑 한 20통 이상은 통화를 했던 왜 거예요. 무슨 전화를 했는데요? 그 자료 사진 해야 찍어서 되냐 보내고 말아야 되냐. 제가 막 네이버 지도로 막 다 보고 막. 아, 이제 우리 김 씨하고 제가 찬스를 많이 쓴 거죠 그때. 막 위치, 입지 이런 거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네. 아니 근데 이것도 맞다. 얘기 나온 김에 하나 물어보자. 그러면 중개업 할 때 위치 선정의 어떤 원칙 같은 거 따로 있나요? 당연히.